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4일 시네타점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일봉 차트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 흐름이 지금 3200 기다렸던 3200을 일단은 찍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3247이 일단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까지 오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상 보면은 지금 여러 얘기가 좀 있는데 반등을 시도했으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랠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어제 있었죠. 12월 3일 날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일단 주요 원인이다. 뭐 앞서 얘기는 뭐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을 하고 좀 활용성이 좀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더리움 가치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 정책이죠. 이제 12월 11일 날 있을 금리 정책하고 전체 흐름이 같이 좀 맞닿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을 좀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좀 지배적이긴 한데 거기서도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추세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방으로 가는 흐름이 조정을 조금 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봉상으로는 어, 휩소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때요. 좀 아깝기는 한데 그때 본절에 나가고 2700선까지 초반대까지 갔다가 일봉상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이제 3200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좀 유심히 보게 되면은 반등은 하긴 했는데 이 앞서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되밀리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랬었고 시간이 좀 틀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반등을 하는데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하방이 내려온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니까 약 지금 한 3,600서부터 2,600까지 본다 그러면은 거의 한 1,000불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 1,000불이 떨어지면서 지금 올라갔던 거는 약 한 50% 정도 반등에 성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자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중요하다라는 건 3,247자리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결론은 3,658 이 앞서 고점을 찍고 떨어졌던 자리까지 다시 되돌림,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247자리가 돌파가 되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간 캔들을 보게 되면은 어제 뭐 변동성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흐름 자체는. 그래서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 결정적인 거는 3,247자리를 뚫을지 여부가 일단 어, 관전 포인트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만약에 뚫고 몸통으로 또 뚫고 올라간다면은 여기서는 내부 구조상 작은 C 자리기는 그 체인지 오브 캐릭터 자리기는 했는데 이제 이 자리가 몸통으로 뚫렸기 때문에 CG 쪽으로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 그 외부 구조상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일단은요. 여기고 여기서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3247불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3600짜리까지는 간다. 이렇게 생각은 해야 됩니다. 물론 단숨에 여기를 뚫고서 바로 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다 바로 가지는 않고 뚫렸다가 또 지그자그 패턴을 해서 가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뚫리면은 C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죠? C 자리가 나오고 그 C 자리에서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상방으로 계속 치고 갈 건지 안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지. 그러니까 반등의 3,247불 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죠.
고점이 돼서 수입하고 다시 내려갈 건지는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100불 자리는 이제 큰 의미는 없고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할지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3,247불을 강하게 뚫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확실하게 뚫을 건지 안 그러면은 수입하고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는 이 자리를 주목하고서 거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고점 수입 자리인데 고점을 수입하고 내려갈 건지 뚫을 건지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타점은 뚫었을 때는 아시겠지만은 1시간 캔들로 봤었을 때 뚫고서 다음 봉이 양봉이다. 그러면 여기에 페어밸류 갭이 생길 겁니다. 이 페어밸류 갭이 나오면 여기서 롱타점을 잡는 게 맞고 만약에 이 페어밸류 갭이 생기지 않고 그냥 뚫는 척만 한다. 그러면 수입하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죠, 결론은.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의 캔들을 보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이더리움을 앞으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계속 상방으로 볼 거냐. 3,600까지니까 결국은 한 400 정도거든요. 계속 상방으로 볼 거냐. 안 그러면은 3,247을 뚫지 않고 만약에 뚫는 척하고 수입하고 내려가는 캔들의 모양이 나온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시 하방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 좀 크게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강하게 뚫고 간다 이렇게 몸통으로 그럼 다음 봉에 반드시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건 뚫는 거고 여기에 페어밸류 갭이 생기면은 롱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뚫는 척 하다가 다시 음봉이 내려오는 거죠. 음봉이 내려와서 음봉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방으로 다시 내려가는 모양새가 다시 나온다. 그러면 고점 수입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3247을 강하게 뚫고 페어밸류 갭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이 자리는 돌파냐 안 그러면 수입이냐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문을 걸어 놓지 않고 이 자리는 뚫는지 안 뚫는지는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장에 이 자리를 뚫을지 안 그러면은 오늘 미장 시작하고 나서 이 자리를 뚫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비트는 보면은 93,100짜리입니다. 여기가 1차적으로는 뚫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기는 한데 어저께 보면은 뚫는 것 같았어요. 이제 또 뚫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음봉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는 93,100짜리에서 지금 약간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자리가 만약에 뚫려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96,000짜리까지는 96,000짜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 이 자리도. 그래서 비트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비트가 조금 FM이거든요. 비트는 여기서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상방으로 올라선다면 단기적으로는 96,00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설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100짜리가 좀 중요하다 비트는.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체인지 오브 캐릭터 자리는 아니에요. 단기 고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단기 고점인 거고 진짜로 10만 불을 이상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일단 96,000짜리입니다. 96,000짜리를 뚫고 올라서야 이제 10만 불을 향해서 또 10만 불 이상 10만 7천 불을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만약에 여기서 하방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더도 강하게 올라서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93,100짜리를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도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일단 여기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진입이 롱을 잡을지 숏을 잡을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볼게요. 결국은 이더나 비트가 그 고점 자리에서 상방으로 가는지 하방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지 여부는 나스닥 차트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솔직히 어저께 약간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하게 올라서진 못해요. 지금 나스닥도. 네, 나스닥이 지금 넘어야 될 허들이 있는데 25,880 지수입니다. 예, 이 자리를 일단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역사적 고점인 26,398 자리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데 25,888 자리 880 자리를 돌파했는지 여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일단 강한 상승세를 보는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일단 4% 이상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2.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주도한 게 어저께는 테슬라가 시장을 많이 좀 주도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나스닥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고점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계속. 왜 그러냐면은 상방으로 넘어설 때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직 그 모습이 완벽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지지하는 모습은 있다지. 예, 그래서 지지하는 모습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상 상방으로 더 갈지 안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지 여부는 시장을 보고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상방으로 흘러갈지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지 여부에 따라서 비트도 단기 고점인 자리를 돌파할지 안 그러면 다시 수입하고 내려갈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간장은 전체 흐름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야간장에 미장 시작하는 11시 반에 또 10시에 방송하는 그 시간에 다시 캔들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간 장에서는 흐름이 좀 미온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롱이든 숏이든 일단 투자를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오늘은 어제보다는 약간 풀린 것 같기는 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저녁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